네, 54쪽을 보시면 이거는 1차 부등식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기본 개념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수는 무조건 음수보다는 크죠. 모르는 사람 없죠. 양수가 무조건 대소 비교하면 음수보다 양수가 크지. 그러면은 0은 어떨까? 그지? 양수보다는 0이 늘 어떻고? 작고 음수보다는 0이 어떻고? 크죠? 네, 그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수직선이죠.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답니다. 그죠? 수직선에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이것도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다윤아 누가 큰 거야? 누구? 그쵸.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왜냐면 음수는 0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수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럼 확인 1번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인서가 다 해볼게요. 4개 다. 1번은 어때 인서야? 누가 커? 저게 뭐야? 플러스 5가 크죠? 2번은 어때 인서야? 0이 크고요. 3번은 어때요? 3분의 3? 아니 8분의 3? 8분의 5? 8분의 3? 하나만 골라. 8분의 3? 넌 3이 크니 5가 크니? 8분의 5? 3이 커 5가 커? 8분의 5가 크니까 당연히 분모가 만약에 달랐다면 고민될 수 있는데 분모가 똑같잖아요. 분모가 똑같으면은 8분의 3과 8분의 5 중에는 8분의 5가 당연히 크지. 맞니 인서야? 근데 4번은 누가 커요? 4번. 5?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크다. 왜요? 너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큽니까? 그럼 누가 커요? 2분의 1? 왜 2분의 1이 크죠? 어떻게 해봐야지 정확히 보일까? 통분 통분해봐야 돼. 얼마로? 6 6분의로 통분해보면 되지. 그치? 2분의 1은 6분의 몇이에요? 6, 3 6분의 3 그죠. 얘는 6분의 몇이에요? 6분의 2 그럼 누가 커? 째 쟤가 누구야? 6분의 3 6분의 이쪽이 크지. 그치? 네 자, 근데 지금은 둘 다 뭐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때 누가 클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큰 거예요. 그쵸? 그지?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조금 더 0에 가깝거든. 그죠? 우리가 수직선에다 표시해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랑 1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여기 한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랑 마이너스 1을 세 등분으로 잘랐을 때 그죠? 요렇게 세 조각으로 잘랐을 때 그 중에 0이랑 가까운 요 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조금 더 가까이 있죠. 0에.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등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읽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자, 요것만 좀 얘기하고 갈게. 이거가 진아야. 작지 않다라는 말이 뭐하고 같은 거야? 왜 작지 않다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이랑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크다라는 말하고 작다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뭐도 있어? 중간에 같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같다. 그러므로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3가지 중에서 작지 않다니까 작다만 빼라 이거예요. 작다만 빼라. 작다만 빼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하고 같은 뜻입니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크지 않다 그러면 요성아 크지 않다는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뭐 하거나 뭐 하다?
그렇죠. 작거나 같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얘들아 요거 네 가지 부등호를 사용해 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써봐 얘들아.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부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써놔보세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자 다들 잘 썼네요. a는 3 미만이니까요. a는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다니까 크거나 같고 5 이하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크지 않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3번이나 4번처럼 이런 형태로 부등식을 쓸 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읽고서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딴 식으로 써졌다. 왜 이렇게 써졌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죠? 부등호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등호는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든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55쪽으로 가서요. 이거는 읽으면서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부분인데 활용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되겠죠. 자, 한번 읽으면서 그대로 식으로 한번 옮겨볼게. 우리 태규가 한번 해볼까? x의 2배에다가 3을 더한 값은 13이다. 자, 이거를 등식으로 나타내버려요. 등식. 자, 등호를 딱 써놓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거지. 그치? 어떻게 쓰면 돼, 태규야? 그렇죠. x의 2배는 2x죠. 거기다가 3을 더했더니 13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6이다. 자, 지은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가로 2개 더하고 세로 2개 더하면 그 둘레 길이지. 그럼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둘레 길이를 표현할 때는 항상 가로 2개랑 세로 2개랑 더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속 4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240이다.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거속시가 생각나죠? 거속시. 우리 얼마 전에 그 도전상 한 거랑 똑같지, 그지? 도전상 한 것처럼 거, 속, 시 이렇게 써놓고 자 거리가 240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구한다면 교성아 거리를 구한다면 속력이랑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곱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속력이 얼마예요? 40 그쵸? 시속 어쩌고 하면 그게 속력이야. 40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예요? x지. 그럼 40에다가 x를 곱했더니 얘가 뭐랑 똑같다? 240이랑 똑같고 우리는 곱하기 생략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40x는 24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4번은 등식의 성질. 그래서 등식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좌우가 같다라는 요 기호가 등호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등식이죠. 이 등호의 왼쪽 변을 우리 무슨 변이라고 그러지? 좌변. 맞아. 요거를 좌변이라고 부르고 이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식을 전부 우리는 우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우변. 그지? 좌변, 우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좌변, 우변을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등식의 성질은 그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가 등식의 성질이에요. 단 나눗셈을 할 때만 조건이 하나 딱 붙어. 그죠? 딴 건 다 조건 없이 다 가능한데 나눗셈을 할 때는 얼마로 나눌 수는 없대요? 0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왜냐하면 0으로 나누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니네 만약에 3 나누기 0 그럼 뭘까요? 0이라고 대답한 사람 제일 많은데 3 나누기 0이 뭘까? 3일까? 3 나누기 0이 뭘 것 같아? 그럼 3이라고 하면 되지 왜 0으로 나누지 말라 그럴까?
3 나누기 0은요 3이 아닙니다. 0이죠. 0도 아닙니다. 그 뭘까? 답이 없어요. 1일까? 답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대답한 것 중에는 다윤이의 대답이 제일 근접해. 3 나누기 0은 있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나 이런 거? 무한. 이게 뭐죠? 무한.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너무 커서 우리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런지 생각해봐. 0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죠. 그지? 우리가 만약에 3을 읽잖아. 3을 1로 나누면 얼마예요? 3이지. 그럼 3을 0.1로 나누면 얼마예요? 30이요. 이거 30이에요. 30. 0.1로 나눈다는 거는 곱하기 10을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게 30이에요. 그러면 3을 0.01로 나누면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봐봐. 3을 점점 자, 3 나누기 얼마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지, 그치? 그래서 이 나누는 수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계산 결과는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은 까먹어도 좋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누기를 할 때는 절대로 얼마로 나눌 수는 없다. 0으로는 못 나눈다.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딴 건 까먹어도 나누기 할 때는 0으로는 못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확인 4번으로 가면 문제는 엄청 쉽네요. A랑 B가 원래 똑같았어. 그럼 A에다 3을 더했어요? 그럼 B에다가도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A에 3을 더했으니까 B에도 그럼 3을 더해라. 그래야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B에서 5를 뺐으니까 A에서도 똑같이 5를 빼줘야지 등호가 성립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민준아,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양변에 뭘 해준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보고 뺄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식의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고요. 자, 서연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4가 들어갈 거고, 이거는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A는 B였잖아. 근데 이렇게 바꿨다는 건 이 식의 양변에다가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나누기사를 한 겁니다. 그쵸? 나누기사. 그쵸?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을 배울 준비가 됐다. 56쪽으로 가봅시다. 자, 56쪽으로 가시면 1차 부등식이 먼저 나오는데,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여러분 아까 요거가 이름이 뭐였죠? 요거? 이퀄. 영어로는 이퀄. 우리말로는 등호.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뭐야? 등식. 그치?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요? 부등호라고 부르죠? 부등호.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뭐라 불러? 부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등호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요게 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요런 거 있잖아요. 민준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x는 어. 3보다 x는 3보다 크지 않다. x는 한 번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읽죠. 그 민준이가 생각할 때 이 부등식의 해는 뭐 같아? x 이 부등식의 해.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x의 값은 뭔 것 같아? 2, 3, 2야 3이야? 둘 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 이렇게 대답하면
틀려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2, 3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죠, 그죠? 3이라고? 그 더 틀려요. 1점은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부등식에서 해라고 말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왠지 해는 자연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 선생님 그러면 x가 2랑 3이네요? 이게 가는 애들 있다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지만 이 범위 안에는 2랑 3밖에 없는 게 아니라 무슨 1.1도 있을 거고, 그죠? 뭐 2.5도 있을 거고, 뭐 2.731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우리가 딱 2개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숫자가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뒤에 한번 봐봐. 웬 거렁뱅이가 한 명. 뭐하냐? 아니 뭐 여기다 앉혀놓으면 졸고, 서 있으라 그랬더니 쭈그려 앉아있고, 뭐 어떻게 할까? 껌을 안 줘서 그래? 껌 하나 줄게. 껌 하나 줄 테니까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이걸 그냥 해로 쓰는 거예요. 이 범위 자체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범위가 답인 거예요. 범위가. 알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숫자들이 다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범위로 써주시면 돼요. 자, 1-1번은 그냥 요것만 채워주면 되니까 x는 1보다 작다. 당연히 이렇게 써야겠지, 그죠? 이런 걸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주원아,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네? 밑변이 8이고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그래. 이거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36보다 작지 않다. 주원아, 작지 않다 무슨 뜻이지? 말로 하자면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쓰셔야 되겠죠. 요렇게. 이게 3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내려가서 다음은 x의 값이 -1, 0, 1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는 해를 약간 무식하게 구했어. 다 확인해 보는 거야. 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야. -1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등식이 참인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0을 집어넣어가지고 참인가 확인해 보고, 여기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자, -1을 대입해 봤더니 좌변이 -5가 나왔어요. 근데 우변은 -4예요.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부등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거짓인 거죠, 그죠?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부등호가 거짓말이었다.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었어요. 서연아,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얼마가 돼버릴까요? 얼마? 그쵸. 0을 x자리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죠? 2 곱하기 0이니까. 그럼 -3만 남아. 좌변은 -3. 우변은 계속 -4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다윤아, -3이랑 -4 중에 누가 크지? 그치, 이렇게 되지, 부등호가. 그쵸?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참. 그치? 문제에서 말한 부등호의 방향과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 자, 용서가 x자리 1 집어넣었어. x자리 1 집어넣으면 이쪽 좌변 다 계산해서 뭘까요? 그렇지. -1이지. 그럼 -1은 우변에 있는 -4에 비해서 어때요? 크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때도 이 부등식은 참이겠지. 그럼 봄이나 지금 문제에서 말한 이 세 개의 값 중에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들은 누구죠? 얼마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참이 됐어?
x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거짓이었지? 그죠? 근데 0이랑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라 그래야 돼? 누구랑 누구? 0과 1, 그지? 자, 부등식의 해라는 건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입니다, 그죠? x값.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이 x값들이 이 부등식의 해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선 뭐하니? 먹었으면 바깥을 해야지. 먹어놓고 자면 어떡해? 먹어놓고 자면은 껌 한 통 사오기. 얼마예요? 비싸죠. 그 한 통에 한 3,000원 하지 않나? 3,000원 할걸? 인나 빨리. 인나던지 여기 와서 안 졸고 잘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쌤 화장실 갔다 와요? 아니야. 안 돼. 왜요? 급한데? 이건 안 돼. 왜요? 이건 좀 아직 없네. 아, 네, 가면 안 돼요? 야, 원래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좀 나살 것 같은데 안 가는데 나살 것 같은데 안 가는데. 나 맞지? 빨리 나살 것 갔다 같은데 올게요. 어디서 참았는데. 쌤 빨리 올게요. 아 지금 나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 맞추면 보내줄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 쳐다보지 마. 관심을 주면 안 돼. 자, 요렇게 여기 조건에 보면은 부등식의 성질,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등식의 성질이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우리가 봤던 등식의 성질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 그거였잖아. 부등식도 그래요. 부등식도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번이야. 자, 이거 부등식의 양변에 3번이 중요하구나.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여기 있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경우에 그때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하고 B 중에 만약에 A가 컸다라고 해봅시다. A가 더 컸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똑같이 뭐 3을 더했어. 이렇게 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지? 상식적으로 뭐 5하고 3이면 5가 더 크잖아요. 그럼 내가 5에다가 3 더해놓은 거랑 3에다가 3 더해놓은 걸 비교했는데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대로 원래 컸던 애가 더 크겠죠. 빼기도 어때요? 빼기도 3 뺐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쵸?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자, 곱하기로 왔을 때는 내가 만약에 A가 B보다 컸는데 A에다 3 곱하고 B에다 3 곱했어. 자, 여기까지도 부등호 방향은 어떨까? 그대로 유지돼요. 왜냐면 곱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수를 곱했니?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지? 양수를 곱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곱했을 때 있잖아. 이렇게. 이 부등식의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경우죠. 그죠? 이렇게 음수를 곱한 경우에 이때 이제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반대로 뒤집힌다. 그래서 원래의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게 이게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문장으로 쭉 외울게요. 문장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머릿속에 적으세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응석이 할 수 있겠어? 네. 해봐.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가 바뀐다. 그치, 저렇게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한 번 더, 용서가.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진아 해봐. 부등식의 어. 부등식의 양변에 어. 음수를 곱하면 응? 봐봐 잘 안 되지. 봐봐. 태규 해봐 태규. 내가 잘한다니까. 뭘 해요? 자 용서가 한번 보여줘. 부등식의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죠? 해봐 태규야.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치 잘했고. 다행히 해봐. 부등식의 양면에 분수를 어.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뭐 거의 맞았고요. 자 민준이 해봐. 부등식의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오케이 잘했고. 자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툭 물어볼까요? 부등식의 양변에 해봐. 그러면 하는 거야. 알았죠? 부등식의 양변에 뭐라고요? 음수를 곱하거나 한번 써줄게요. 음수를 부등식의 기다려봐.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요겁니다. 요거.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요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양변의 분수요? 음수. 음수요. 음수. 음수를 음수. 곱하거나 나누면 예.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성질만 헷갈리지 않고 딱 그때 적용해주면 방정식 푸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문제들 좀 풀어보고 진도를 마칠게요. 목표는 59까지인데 해봅시다. 자 3-1번부터 보면 그러니까 A보다 B가 컸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놈이 어떤 놈이냐만 찾으면 돼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바뀔 일이 없어. 그지?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자 보민이가 봤을 때 3번은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해놓은 상황인 것 같아? 더했어? 뺐어? 곱했어? 나눴어? 곱했죠? 얼마를 곱했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치?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보미나? 바뀌어야 돼요. 원래 오른쪽 보고 있었죠? 왼쪽으로 바뀌어야지. 그치? 여기서 부등호 바뀌는 거 요거 캐치하시고. 자, 서연아, 그럼 4번은 어느 방향? 어디가 크다? 어디? 오른쪽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지. 그지? 안 바뀌었어요. 자, 내려가서 4-1번도 그렇죠. 4-1번에서는 A가 B보다 작았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태규가 봤을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태규야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 양변에다 뭘 해주고 뭘 해준 걸까? 1 곱하고 2를 곱하고 1을 더한 거죠. 그쵸? 맞아요.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태규야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원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2번을 보시면 2번 인서야 네가 봤을 때 2번에 있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2번에 있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다 어떻게 한 것 같아? 네? 여기 A, B 있었잖아. 마이너스 2 잘 보고 뭐부터 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했는데? 곱해요. 그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빼기 2 빼기 2를 했어요. 그쵸? 자, 이 두 가지 과정 중에서 부등호를 뒤집을 만한 과정이 있어요? 너 아까 적었던 거 말로 해봐. 없어요. 너 아까 적었던 거 말로 해봐. 부등식의 양면에 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네가 지금 여기다 썼던 이거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곱하기 어떤 수를 곱했어? 마이너스 3 무슨 수야 그게? 음수
그니까 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쪽을 보고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요거하고 그 옆에 페이지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다가 그리는 건데, 수직선에 그리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지?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죠?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x가 a보다 크다를 수직선에 그리면 이렇게 돼요. a라는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는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x가 a보다 작죠? x가 a보다 작다. 그러니까 a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이랑 이쪽은 무슨 차이지? 뭐가 달라요? 이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여기 밑에 등호가 여기는 안 붙어 있고 여기는 등호가 붙어 있죠. 그랬더니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빈칸이 채워졌어. 그죠? 여기는 A에 뻥 뚫려 있고요. 여기는 A가 색칠이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가 등호가 붙어가지고 A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뻥 뚫려 있는 것은 등호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A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이 되어 있으면 경계지점 포함,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경계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윤아, 이거 한번 읽어봐. 어떤 상황이야? x가 2보다 x가 2보다 어때? 어느 쪽으로 갔어?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갔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수직선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이 크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건 x가 2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너는 여기다가 x가 2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부등호를 써줘야지. 그지? x쪽으로 입을 벌려야지, x쪽으로. 맞나요? 자, 다인이 요거 읽어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라고? 작다. 작은 방향은 맞아. 작은 방향은 맞는데 색칠이 돼 있잖아, 여기 색칠이.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번 틀렸잖아. 한 번 틀렸잖아. 그래, 틀렸잖아. 작대매. 어디서 가려고 해? 자, 6-1번으로 갈게요. 6-1번은 자, 여기서는 이제 1차 부등식을 골라봐라 했는데요. 여러분 일단 부등식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등호가 있어야 돼. 부등호. 여기 지금 부등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지? 부등호가 아예 없는 애들. 리을 있잖아, 리을. 리을은 부등호가 아니라 뭐가 있어? 등호가 있죠. 그죠? 얘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입니다.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미음, 얘도 부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죠. 얘도 탈락. 자, 그럼 일단 나머지 4개는 부등식은 부등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골라야 돼? 1차를 골라야 돼. 1차. 1차라고 말하려면은 누가 있어서는 안 될까? 차수. x제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쵸? x제곱이 있어서는 안 되고 x항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x항과 상수항. 자, 그러면 이 기억은 어때?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건 1차가 아니라 몇 차라 부를까? 2차라고 불러. 2차. 이게 이면 2차 부등식입니다. 탈락. 자, 니은 같은 경우는 1차처럼 보이지만 x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x가 사라져버려요. x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이거는 1차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쵸? 요것도 탈락입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x가 사라질 리가 없죠. 그죠? 1차식 맞죠? 그럼 여기가 1차 부등식이고, 비읍도 어때요? x를 1로 넘겨봐도 x가 사라지지 않죠. 얘도 1차 부등식. 그래서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디귿, 비읍. 자, 그 다음에 이쪽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결국 그러니까 이 59쪽에 1차 부등식 푸는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 설명들을 다 한 거예요. 이 단원의 제목이 1차 부등식이거든. 우리는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배우면 되겠고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1차 방정식의 풀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 예를 들면 이런 거. 3x 플러스 1은 7입니다. 뭐였던 거? 이거 교성 어떻게 풀지? 그래서 x 찾아라 그러면? 처음에 뭐 하죠? 곱하기 x를 혼자 남겨두는 게 우리 목표예요. x를 혼자 남겨두려면 3하고 1을 처리해야 돼요. 먼저 1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수치적으로 마이너스를 그치, 이렇게 가는 거 뭐라 그러지? 이항이라고 그러죠. 이항.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1을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x는 하고 이쪽 뭐가 될까? 6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3을 없애는 건데 3은 아까 1처럼 이항시킬 수가 없어요. 3하고 x는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항을 못 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숫자로 양변을 어떻게 해버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 3x라는 게 교성아 3이랑 x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곱해져 있는 3을 없애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곱하기의 반대인.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순간 3, 3은 쭉 지워지고요. 얘는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푸는 게 1차 방정식의 풀이죠. 이 1차 방정식의 풀이를 1차 부등식도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자, 볼게요. 7-1번 봐봐요. 7-1번. 7-1번에서는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아까 전처럼 2항이죠. 2항. 그치? 2항 시킬 거예요. 우리 x, 3x는 이쪽으로 이항 시킬 거고 마이너스 6은 이쪽으로 이항 시킬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5x 하고 요 뒤에다 주어놔. 뭐라고 쓸까? 그렇지. 3x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전혀 안 바뀌어요. 이항을 아무리 시켜도 부등호는 전혀 안 바뀌어요. 부등호는 언제만 바뀐다 그랬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 그랬지. 이항이라는 건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이 없잖아. 부등호 안 바뀝니다. 이항 시켜도. 자, 그 다음에 우변에는 4가 원래 있었고 자, 봄이나 요 뒤에 얼마가 따라 붙으면 될까? 플러스 6이 따라 붙어야죠.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들끼리 계산합니다. 서연아, 요 둘이 계산하면 뭐지? 2x 오른쪽은 뭐죠? 10. 자, 여기까지 부등호 그대로 유지됐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x가 아니지. 우리는 x를 찾을 건데 2로 나눠야 돼. 2로. x 앞에 붙은 그 숫자로. 근데 그 2라는 숫자가 양수죠. 그러니까 양변을 나눴는데 양수로 나눴어. 양수로 나눴으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x가 이쪽 나누면 5잖아요. 5보다 부등호도 그대로니까 작다가 답인 거예요.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2번. 2번도 똑같이 갑니다. 2번도. 자, 요겁니다. 2x-8 부등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것도 2항부터 시킬게요. 요거 마이너스 2x 2항 시킬 거고 마이너스 8 2항 시킬게요. 자, 성인서 해봐. 뭐부터 써야 돼? 2x 더하기 2x 그치.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항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이쪽은 뭐가 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면 뭐야 이제? 4x 이쪽은 뭐야? 4 자, 마지막으로 할 일은 양변을 어떻게 하는 거? 나눠주는 거 얼마로? 4로 4로. 자, 4로 나눠봤자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x가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결론. 맞죠? 자, 마지막 3번. 3번까지만 풀고 진도 마칠게요. 자, 3번은 2항을 시킬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x가 이 자리에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x가 여기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치? 민준아, 이쪽 뭐라고 쓸까요? 4x 마이너스 4x 어, 플러스 x 그렇지. 부등호? 안 바뀌어요. 2항은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뀌어요. 지금 2항 시키는 중이죠. 우변은 뭐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x 그렇지. 부등호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야, 여기가 지금 부등호의 하이라이트야, 부등식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을 뭘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지, 마이너스 3으로. 그죠? x 앞에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우리 양변을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할 거란 말이지. 요때 좌변에서는 마이너스 3이 없어지면서 x만 남고, 우변도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3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드디어 이제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양변을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x는 3보다 작아요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1차 부등식 푸는 얘기 하려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1차 부등식도 풀 거지만 제일 뼈대는 요겁니다. 요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짤강이죠. 짤강 우리가 54부터 했는데 54, 50은 아까 다 풀었으니까 56부터 59까지만 풀면 되겠습니다. 56부터 59까지만 풀면 되겠고, 오늘 생각보다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통계는요, 그 통계 아까 그 프린트 있죠? 통계 마무리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시간 안에 다 끝내가지고 낼 수 있으면 내시고, 혹시 못한 거는 수요일까지. 요거는 내가 뭐 숙제 안 했다고 문자 보내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오늘 마무리 못하면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 자, 지금 남은 시간에 통계부터 고칩시다. 통계부터 고치고, 통계에서 질문할 문제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질문 받아줄게요.